자, 환영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를 명확한 마케팅 전략으로 싹 풀어드리는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고객이 마침내 지갑을 열었을 때 과연 정확히 어떤 광고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알아내는 이른바 기어 분석의 세계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중채널 마케팅에서 제일 골치 아픈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매출이 갑자기 확 뛰었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공로를 돌려야 할까요? 인스타 광고 덕분일까요? 아니면 검색 광고 덕분일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기여도의 핵심 개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클릭이 만드는 함정, 6가지 측정 방식, 그리고 내게 딱 맞는 모델 선택법에 이어 절대 무시하면 안 될 맹점들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공로를 돌려야 할까? 기여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죠. 기여 분석,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고객이 최종적으로 구매나 가입 버튼을 딱 누르기 전까지 거쳐간 수많은 디지털 접점들, 즉 터치포인트들의 기여도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고객의 전체 여정을 지도로 쫙 펼쳐놓고 각각의 광고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수치로 따져보는 거죠.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연애 패턴을 생각해보면 딱 맞습니다. 두 사람이 소개팅 앱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영화를 본 뒤에 드디어 프로포즈를 받아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여기서 와, 이 결혼이 100% 성공한 건 오직 저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덕분이야 라고 말한다면 앞선 과정들이 정말 억울하지 않겠어요? 애초에 소개팅 앱이 없었으면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말이죠. 광고 데이터도 이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프로포즈의 오류, 바로 마지막 클릭의 함정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데이터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검색 광고에서 전환이 100건이나 일어났고 SNS 광고에서는 20건밖에 안 나왔어요. 이 숫자만 덜렁 보면 아, 검색 광고가 진짜 최고 에이스네 하고 결론 내리고 당장 SNS 광고 예산을 깎아버려야겠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클릭의 함정에 빠져버리면 정말 심각한 도미노 현상이 터집니다. 사실 고객들은 SNS 광고로 우리 브랜드를 처음 인지하고 나중에 검색을 해서 들어온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SNS 예산을 싹둑 잘라버린다? 그러면 깔때기 가장 위쪽에 있는 브랜드 인지도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를 검색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전체 매출은 말 그대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죠. 이런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결정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파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6가지 기여 측정 방식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6가지 모델을 하나씩 까보기 전에 이걸 2가지 카테고리로 명확하게 나눠야 합니다. 바로 한 놈한테 100%를 다 몰아주는 승자 독식 방식의 싱글 터치 모델이 있고요. 영광을 모두와 골고루 나누는 멀티 터치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퍼스트 터치입니다. 아까 연애 비유 기억나시죠? 거기서 소개팅 앱에 모든 공을 몰아주는 방식이에요.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처음 만난 바로 그 광고에 기여도를 100% 줘버리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현재 목표가 단순히 브랜드 인지도를 쫙 끌어올려서 새로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데려오는지 보는 거라면 이 모델이 완벽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흔하게 쓰이는 라스트 터치 모델입니다. 이건 오직 최종 전환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아까 그 마지막 프로포즈에 모든 공로를 100% 줍니다. 단순하고 쓰기 편해서 즉각적인 전환 성과를 볼 때는 참 유용한데요. 안타깝게도 고객의 마음을 서서히 데워준 이전 단계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자, 이 화면은 우리의 첫 번째 멀티터치 방식인 선형 모델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네요. 채널 A, B, C가 각각 33.3%씩 아주 공평하게 파일을 나눠 가지죠. 어떤 특정 채널이 다른 채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없을 때 고객의 전체 여정을 둥글둥글하게 균등평가하고 싶다면 꽤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다음은 시간가치 모델인데요. 보통 7일 주기로 반감기를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매 시점에 가장 가까운 터치포인트일수록 더 높은 기여도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 멀리 있는 초반 터치는 점수가 확 낮아지겠죠? 자동차나 보험처럼 사람들이 며칠, 몇 주씩 오래 고민하고 구매하는 구매 주기가 긴 제품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찰떡인 모델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하나 나옵니다. 바로 위치 기반 모델, 일명 유자형 모델인데요. 처음 고객을 데려온 첫 번째 터치의 40%, 마지막에 지갑을 열게 한 터치의 40%를 딱 주고 나머지 중간 과정들이 20%를 오밀조밀 나눠 가집니다. 처음 소개해준 채널이랑 마지막에 결제를 끌어낸 클로저 모두에게 두둑한 보상을 주면서 전체 그림의 밸런스를 아주 아름답게 잡아내는 방식이죠. 여섯 번째, 그리고 가장 복잡한 모델은 데이터 기반 모델입니다. GA4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기본 설정이죠. 이건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규칙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전환된 경로 그리고 아쉽게 전환되지 않은 경로에 그 방대한 데이터를 싹 다 갈아 넣어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특정 광고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전화 확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정밀 계산해내죠. 자, 네 번째 파트. 그럼 이 지식들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내 목표에 맞는 올바른 모델 선택하기입니다.
현실의 데이터는 진짜 냉혹합니다. 아예 똑같은 데이터라도 퍼스트 터치 렌즈를 끼고 보면 대성공한 캠페인인데 라스트 터치 렌즈로 갈아 끼우면 완전 실패한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목표, 즉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냐 아니면 당장의 직접적인 전환이냐에 따라서 그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모델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분석 해설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새겨두셔야 할 황금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절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모델, 하나의 관점만을 맹신하지 마세요. 대신에 기업 모델 비교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보는 렌즈를 바꿀 때마다 채널별 성과가 어떻게 요동치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두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이 도구들을 100% 믿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기어 분석의 한계점, 무시할 수 없는 맹점들입니다. 기업 분석, 이거 결코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고객이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광고를 보고 퇴근하고 나서 집 PC로 샀다? 그럼 연결고리는 툭 끊어집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안에서 열리는 인앱 브라우저를 써도 추적이 다 엉켜버리죠. 게다가 TV나 라디오 광고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어떨까요? 이런 오프라인의 영향력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완전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디지털 빵가루가 도중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런 한계점들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건 진짜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왜냐고요? 기업 모델을 무슨 결점이 단 하나도 없는 절대적인 수학적 진리나 완벽한 마법의 수정구슬처럼 맹신하지 않게 되거든요. 대신에 여러분의 마케팅 직관을 뾰족하게 다듬어줄 아주 핵심적인 참고 자료로 올바르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다룬 이 모든 구조적인 인사이트들을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고요.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를 직접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편협한 모델에 갇혀 있는가? 그리고 그 렌즈 밖에서 나의 매출을 조용히 하드캐리하고 있는 진짜 영웅, 그 숨겨진 채널은 과연 누구일까?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케팅 데이터에 명확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